중심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 모임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헌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공약한 사안으로 박당선인은 당시 4년 중임제와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개헌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개헌 시기와 속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야당은 새 정부 출범 초기를 개헌의 적기로 보는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 부담을 고려해 개헌 시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개헌론. 과연 여야가 2월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국회 생생토크에서는 국회 개헌 모임 소속인 새누리당 김정은 의원을 만나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 장진영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종 이슈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개헌론입니다. 국회 내 최대 개헌 모임이죠. 분권형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초기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 생생특호에서는 개헌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들에 관해 새누리당 김정은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죠? 네. 정무위원회가 소관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범위를 맡고 계신가요?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 주로 소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름은 정무위원회인데 네. 하는 일은 소관기관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이런 금융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을 관장을 하고 있는 상임이고요. 네.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참 이슈화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법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국가보훈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신 우리 보훈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상임위원회이기도 합니다. 네. 그 파워 실세기관이 거기 다 몰려 있군요. 예, 이번 경제부총리도 우리 KDI도 우리 소관기관인데, 그 원장님께서 이번에 경제부총리로 가셨고, 예, 전직 정무위원장, 허태열 정무위원장께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셨고, 또 현 정무위원회 위원인 유일호 의원이 또 당선인 비서실장을 또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막강한 곳인데요.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올해 가장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 출범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그 역할도 막중하실 것 같아요. 중점을 두는 분야라고를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정무위에서 법안소위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 법안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관장하는 자본시장법입니다. 자본시장 육성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금융 환경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자본시장법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좀 세게 그런 금융들과 어깨를 견주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지금 논의가 한참 뜨겁게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FIU에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에 관련된 법입니다.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우리 이한구 대표님께서 발의를 해놓으신 법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2천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자동적으로 FIU에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지금 국세청이 이제 그걸 좀 관리를 하겠다, 같이 보겠다. 이거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또 자칫하면 기본권 침해라든지 또 더 지하 경제가 더 지하로 숨어들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 하고 그걸 지금 논의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법안 처리가 이번 2월 국회 중에 네.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4월부터는 아마 경제민주화법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예. 바쁘시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개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모셨으니까 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분권형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멤버시죠? 그 모임이 보니까 37분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네.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모임에 제가 뭐 발기인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모임 이전에도 2009년도에 제가 한나라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할 당시에, 그때 당시 민주당 수석 부대표를 하던 우윤근 의원과, 그때 그 양당 원내 대표도 뭐 합의한 상태에서 개헌 특위를 그때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분권형을 비롯한 4년 중임제를 다루는 개헌 특위를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민주당 대표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방선거 이후에 구성을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때 뭐 무산이 되고 또 이번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윤근 의원과 제가 소통과 상생을 위한 헌법 연구 모임이라는 국회 연구단체를 공동대표를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지속적으로 지금 뭐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4년 중임제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헌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자 했는데 뭐 마침 그 모임이 탄생이 됐고 아마 새누리당 쪽은 이재호 의원님이 간사 역할을 맡으신 것 같고 민주당은 원혜영 의원님이 맡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활발하게 개헌 뭐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그 우윤근 의원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우윤근 의원님이 개헌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우리 김 의원님께서 관심이 가장 많으신 분 중에 하나시겠군요. 뭐 관심이 많다기보다도 뭐 시대가 이제 그 개헌을 낼 필요성이 있는 시대고 또 지난번 대선에서도 양당 후보들도 다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개헌을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이 87년도에 제정된 헌법이어서요. 25년이 지난 헌법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지금 헌법에 어떤 점이 제일 문제가 돼서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87년 당시에 그때 이제 그 어떤 6월 항쟁에 산물로서 87년 헌법이 탄생을 하면서 그때 5년 단임제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뭐 7년 뭐 간선제로 했습니다만은 5년 직선제 단임 대통령제로 헌법이 지금 바뀌었고 또 뭐 권력 구조 부분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부분도 이제 개헌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현 5년 단임 대통령제 문제점은 뭐 모두가 다 알다시피 5년 동안밖에 이 대통령이 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단임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개혁 정책을 펼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한 1년 정도를 활기차게 이렇게 자기 정책을 밀어붙일 수가 있고 1년이요. 1년 정도. 그 임기 초반에 1년 정도. 초반 1년 초반 1년 정도 하고 또 중반에 넘어가면 레임덕이 와서 또 이렇게 마음대로 또 이렇게 뜻대로 펼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이 뭐라 그럴까 권력에 대한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가지든지 전부 다 뺏기든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진쪽에 대한 협조를 받아내기가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대통령께 너무 많은 권한과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뭐 늘 반복적으로 측근들 비리가 터져 나오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권력을 좀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네. 하는 취지에서 논의가 되는 게 아마 분권형 대통령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개헌의 필요성은 결국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꼭 좀 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은 결국에 이원 집정부제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은 국방이나 외교 쪽을 맡고 네. 또 수상 또는 뭐 총리가 네. 내치를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인데다가 예. 지금 북핵 위기라든지 안보적인 위기 상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기에 이 대통령제의 장점은 뭐 여러 가지 일사불란함이라든지 네. 능률성이나 효율성 면에서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위기 상황에서. 예. 그런데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는 아무래도 권력이 나눠져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위기 대응이 조금 늦을 수도 있다 하는 네. 단점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 과정에서 논의를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네. 또 깊이 논의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분권형 대통령제가 모범 답안입니다. 이것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좀 더 우리 국민들 여론을 좀 더 수렴하고 아마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바로는 4년 중임제를 우리 국민들께서 거의 절반 이상이 한 52점 몇 프로 정도 네. 이렇게 여론조사상으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네. 국민들께서.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해서 4년 중임제 개헌도 우리 국민들 여론을 좀 더 충분하게 수렴을 하고 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헌의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쟁점은 크게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제 이것을 네. 어떻게 약간의 변형을 가할 것이냐라는 네. 문제하고 임기와 중임 문제 네. 이 두 개가 뭐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두 개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할 거냐 네. 아니면 뭐 또 의원내각제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의원내각제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내각제는 지금 일본이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국회의원들이 그 행정부까지 다 이렇게 겸임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의원내각제를 바로 직접 도입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이 지금 네. 보면은 저도 한일의원연맹 미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예. 일본이 지금 뭐 이렇게 양원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참의원, 중의원 이렇게 돼 있고 예. 또 다수당에서 수상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수상 임기가 아마 제가 18대 국회 4년간 그 한일의원연맹 미래위원장을 하는 동안에 일본 총리 대신이 6명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일본 명. 그 예. 총리 대신 임기가 1년이 채 안 된다 할 정도로 네. 이렇게 너무 뭐 잦게 이렇게 총리가 교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전국이 늘 불안정하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원내각제로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뭐 시기상조인 것 같고 대통령제가 안 되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중간 형태인 네.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분권형 대통령제를 한다면 그러면 분권, 권력을 분산한다라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은 네. 국방이나 외교 네. 이런 네. 외치를 맡고 네. 국회 다수당 대표가 네. 수상을 맡아서 내치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치는 대통령이 맞고 바깥 부분 네. 또 안쪽에 내치는 이 다수당 대표가 맡아서 하는 네. 또 필요하면은 연립내각도 갈 수도 있겠죠. 네. 야당도 정부에 참여하는 형태 네. 이런 것도 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권력이 이렇게 분산되고 네.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요새 같은 시대에는 막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보면은 대통령이 국회의 어떤 뭐 법률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혁 정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5월 달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직권상정을 이렇게 국회의장이 못하도록 거의 아주 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빼놓고는 못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기 예. 때문에 예. 지난번처럼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국회에 통과를 시켜야 이게 대통령께서도 어떤 개혁 정책을 펼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 네. 정부 조직법을 이거 야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강행 처리를 하겠습니까? 네, 지금 그러고 있죠. 네. 그래서 정부 개혁법, 정부 조직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앞으로 개혁 정책들도 국회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한다는 것은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네. 많이 이제 국회에 넘겨줬다. 네. 또는 국회의 어떤 견제를 많이 받게 되었다. 네.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과 어떤 시대 흐름이나 여러 가지 민주화의 진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대통령제의 그런 폐단들이 지금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차제 이럴 바에는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해서 네. 권한을 좀 분산해서 국회가 좀 더 많은 이렇게 비중을 가지고 국민의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수렴되는 네. 그런 권력 구조를 한번 가질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개헌 논의를 예.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지금 또 시기가 예. 새 정부 출범 시기 아닙니까? 예. 새 정부 출범 시기에는 아무래도 신임 대통령이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네. 할 필요성이 네. 많고 새로운 네. 정책들이 많이 네. 국민들한테 제시될 텐데 개헌 논의 제기가 되면 다 그런 이슈들을 전부 다 흡수해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조금 좀 빛이 가리는 그런 문제가 있지도 않을까요? 언제쯤 이 개헌 논의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역대 뭐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 전 네. 대통령 때도 뭐 김대중 대통령 네. 때도 그때 김종필 그때 총리하고 이미 그 전에 내각제를 하기로 이렇게 서명까지 각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대통령이 이제 새 대통령이 탄생을 하고 나면은 자기의 어떤 뜻을 네. 이렇게 펼치고 싶으신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개헌이 이슈가 되다 보면 네. 개혁의 어떤 이슈가 네. 개헌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죠. 새 대통령은 별로 이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예.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거는 개헌 문제라는 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걸 국회에서만 또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때까지 정권 초기에는 어느 정권 할 거 없이 뭐 그 전에 선거 전에는 뭐 개헌한다 만다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예. 안 된 것 같고 또 임기 중반 넘어가면은 네. 이미 그때쯤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권력을 잡을 어떤 네.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음 대통령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네. 지금 개헌해가지고 뭐 네. 대통령은 뭐 국방 외교만 맡고 네. 말이지 네. 뭐 빠지고 이렇게 네. 수상이 맞는 거로 내치를 하자 이렇게 개헌하려고 하면은 예. 내가 다음에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니까 예. 그것도 또 역시 이렇게 예. 동력이 상실되고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어차피 지금 이
87년도 헌법은 지금 권력 구조 부분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기본권에 관한 거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이 뭐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계절에 우리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네. 지금 뭐 봄이 됐는데 한겨울에 입던 그런 두터운 옷을 입고 지금 봄날에 나간다는 이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우리가 개헌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시작을 슬슬 좀 이렇게 느슨하게 예. 좀 해서 이렇게 슬슬 시작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논의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 네,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으면 나중 되면 힘들다. 뭐 개헌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되겠지만 네. 논의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시작을 해서 네. 뭐 저는 대통령 임기 중반쯤에 네. 개헌을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 빨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4년 중임제로 개헌이 되면 말입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하고 영향이 있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4년 중임제를 한다는 것은 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네. 이게 20년마다 한 번씩 그렇죠. 올해는 처음으로 네. 작년에는 네.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매번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 여러 가지 또 국민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 총선과 대선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자. 네. 이게 이제 4년 중임제의 기본 정신인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4년 중임제로 지금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개헌이 되면은 네. 우리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지금 임기를 한 1년 한 8개월 정도 그렇죠.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문제도 짚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월하게 4년 중임제 합시다 해가 네. 한다고 해서 예. 금방금방 이렇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여러 가지 여야 또 국민들 여론 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야 예.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박근혜 당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이렇게 마뜩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따로 가면 안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 선거 4년마다 하고 예. 또 대통령 선거 따로 하고 이렇게 물론 그렇게 따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4년 중임제를 하는 바에는 네. 이왕지사 하는 바에는 맞추는 게 맞추는 것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이라든지 국민 갈등 문제 예. 또 사회적 갈등 이런 부분으로 볼 때도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네. 굳이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했는데 하는 김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지금 개헌 논의하고 함께 예. 감사원도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감사원의 이 국회 이관 문제가 네.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감사원을 국회로 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가 이 예산을 다루고 물론 네. 국회에서 결산 감사도 합니다만 결산도 심사를 합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이제 예산을 제대로 적법하게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를 네. 제대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 감사원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네. 의견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또 반대 의견은 네. 국회가 또 여야 간에 대립이 심하고 정쟁이 심한 곳인데 네. 괜히 감사원이 국회로 왔다가 또 이래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있기도 합니다. 예.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국회가 감사원으로 와도 별 문제는 안 된다. 감사원이 국회로. 그렇죠. 예. 감사원이 국회로 네. 와도 별 네.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 지금 산하에 국회 예산 정책처라든지 네.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원들이 간섭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독립된 기구로서
충분히 기능을 잘 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저희들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감사 청구가 가능한데 이 의혹이 국민적 의혹이 불거진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감사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 국회 소관으로 네. 감사원이 와도 뭐 저는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는군요. 예. 예. 우리 의원님께서 소두에 좀 말씀하셨는데 네. 그 개헌특위를 여야가 구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네. 안 됐던 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찬성을 했는지는 제가 아직 거의 잘 모르겠는데 네. 새누리당 입장은 어떠신가요? 국회 개헌특위.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우리 여당 쪽에서는 조금 뭐 이걸 좀 천천히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이 지금 정부도 뭐 제대로 구성도 안 되고 네. 또 어떤 뭐 박근혜 정부의 기본 이 방향 예. 이런 것도 지금 뭐 이렇게 제대로 자리가 안 잡힌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개헌특위부터 결성을 해가지고 뭐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자 이걸 빼자 뭐 네. 어쩌자 이렇게 하면은 예. 조금 더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우리 저 새누리당 쪽에서는 조금 호흡을 네. 가다듬으면서 순차적으로 하자 이런 아.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야당 쪽에서는 정권 초기에 예. 시작을 하지 않으면 결국 못한다. 예. 그러니까 하루 빨리 특위 구성을 해서 네.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양쪽 입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개헌 특위 구성 문제는 여야 간에 논의를 잘 해서 네. 합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만은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의는 꼭 개헌 특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예. 얼마든지 무슨 분권형 그 연구 모임이라든지 또는 뭐 또 4년중 임제 연구 모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논의하는 구조는 네. 많이 이렇게 다양화시켜서 지금부터 논의는 슬슬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 입장에서는 굳이 당선인한테 부담을 줘가면서 그렇게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개헌 네. 특위를 국회에 구성을 하고 네. 또 뭐 특위위원장, 여야 간사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안 하자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조금 순차적으로 네. 이 정부의 뭐 조직이라든지 어떤 국정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세팅이 좀 되고 난 뒤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주 오늘 말씀 예. 솔직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예. 저도 듣기 좋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 굉장히 예. 속 시원하게 들으셨을 걸로 예. 제가 기대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나라의 기본 틀이 곧 헌법입니다. 그런 만큼 개헌에는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개헌 논의 과정이 소모적인 분열이 아니라 생산적인 국론을 형성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회 생생특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